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설 줄도 안다. 기태의 이야기. 기태는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업가였다. 30대 초반에 IT 솔루션 회사를 창업해 불과 5년 만에 연매출 200억을 달성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젊은 성공 신화라고 불렀고 각종 창업 세미나와 방송에 출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찾아온 것은 교만이었다.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던 가난한 과거를 잊은 채 그는 점점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 함께 라면을 나눠 먹던 친구들을 게을러서 성공 못한 실패자들이라며 거들떠보지 않았고 회사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 기태야, 요즘 너무 바쁘구나. 언제 한번 만나자. 준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태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대학교 동기로 기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준 친구였다. 하지만 지금의 기태에게 준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다. 미안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매번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다. 2019년 기태는 더 큰 성공을 꿈꾸며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섰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닥쳤다. 해외 사업은 물거품이 되었고 개발 중이던 신기술은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현금 흐름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무팀장의 말에 기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021년 봄, 결국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기태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기태 씨, 정말 미안해요. 지금 저희도 상황이. 한때 기태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 사업가들은 하나둘 전화를 끊었다. 기태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통화가 되더라도 바쁘다며 금세 통화를 끊었다. 기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는지를.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긴 기태는 매일 소주병을 들고 살았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강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뛰어들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4개월째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기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준호였다. 기태야, 나 준호야. 지금 어디 있어?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다. 기태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1시간 후, 준호가 고시원 앞에 도착했다. 기태의 초췌한 모습을 본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친구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거기 있을 뿐이었다. 기태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준호는 기태를 꽉 안아주었다. 기태는 그 따뜻한 품에서 펑펑 울었다. 나 정말 교만했어.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친구잖아. 준호는 기태를 근처 찜질방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게 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사주며 말했다. 기태야, 나도 사실 요즘 형편이 어려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급여도 삭감됐고. 그런데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잖아. 이건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이야. 준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2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내가 지금 가진 전부야. 기태의 손이 떨렸다. 준호야, 이걸 어떻게 받아? 받아. 그리고 다시 일어서.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알거든. 그 순간 기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외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준호는 기태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그를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였다. 다음 날 기태는 230만 원을 손에 쥐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T 솔루션? 아니다. 그런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말이다. 길을 걷다가 새벽 시장을 지나게 되었다. 상인들이 분주히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가 넘어질 뻔했다. 아, 조심하세요. 기태가 달려가 상자를 받쳐주었다. 고마워요, 젊은이.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이 힘들어지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계란 장사지. 40년째 하고 있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계란 받아다가 여기서 파는 거야. 기태의 눈이 번뜩였다. 계란은 모든 가정에서 매일 소비하는 필수품이었다. 그리고 새벽 시장의 할머니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했다. 아주머니, 혹시 계란 도매는 어디서 받으시나요? 가락시장이지. 새벽 2시에 가야 좋은 계란을 받을 수 있어. 기태는 마음을 정했다. 200만 원으로 중고 트럭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계란을 떼어다가 판매하는 것이었다. 중고차 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기태는 200만 원으로 낡은 1톤 트럭을 구했다. 남은 30만 원으로 가락시장에서 계란 200판을 떼왔다. 판매가 다 됐을 때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기태가 자리를 잡은 곳은 아파트 단지 앞이었다. 주민들은 기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깔끔하지 못한 차량과 어색한 판매 솜씨 때문이었다. 첫날 겨우 15판을 팔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기태는 좌절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태는 새벽 시장의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아주머니, 계란 장사하는 요령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계란은 신선도가 생명이야. 매일 새벽에 받아다가 그날 다 팔아야 해. 그리고 손님들과 친해져야 해.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계란을 선호하는지 다 알아야 하거든. 기태는 아주머니의 조언을 새겨들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다. 먼저 계란의 품질을 높였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계란을 골라 떼어왔다. 조금 더 비쌌지만 품질이 확실히 달랐다. 둘째, 판매 장소를 바꿨다. 아파트 단지보다는 전통시장 근처가 나았다. 나이 든 분들이 많아 계란을 자주 사시는 분들이었다. 셋째, 서비스를 개선했다. 계란을 하나하나 검수해서 깨진 것은 절대 팔지 않았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한두 개씩 덤으로 더 넣어주었다. 한 달 후 기태의 계란 장사는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60판을 팔게 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하지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다.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것이다. 계란 가격이 폭등했고 사람들은 계란 구매를 꺼리기 시작했다. 하루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떼어놓은 계란들이 팔리지 않아 손실이 컸다. 기태는 고민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때 기태는 예전 IT 회사를 운영하며 쌓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조류 독감으로 모든 계란 장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기태는 인근 양계장을 직접 찾아갔다.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더 싼 가격에 좋은 계란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사장님, 저희와 직거래하시면 어떨까요? 중간 마진을 없애고 서로 이익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기태는 포기하지 않았다. 양계장을 매일 찾아가 성의를 보였고 결국 소규모 직거래에 성공했다.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니 계란 가격을 20%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 기태는 이 혜택을 손님들에게 돌려주었다. 다른 곳보다 10% 싸게 팔면서도 10%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여기 계란이 제일 저렴하네요. 품질도 좋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 기태의 계란 장사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6개월이 지나자 기태는 하루에 80판 이상을 판매하게 되었다. 한 달 수익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투룸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기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했다. 먼저 판매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 시장 외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정기적으로 돌았다. 요일별로 다른 지역을 도는 루트를 만들었다. 둘째, 상품을 다양화했다. 계란만 판매하던 것을 달걀, 메추리알, 오리알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급 유정란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셋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이나 바쁜 직장맘들을 위해 전화 주문을 받고 직접 배달해 주었다. 기태 아저씨 덕분에 매번 시장 갈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단골 손님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1년이 지나자 기태의 월 수익은 6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는 계란 장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반찬 가게였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량의 반찬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기태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요리 학원에도 다녔다. 3개월간 집중적으로 배운 후 간단한 밑반찬들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계란 장사를 하면서 번 돈을 투자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기태는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다. 이 아저씨 계란 파시던 분이네요. 반찬까지 파시는구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반찬 맛이 좋아 재구매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계란 장사와 반찬 가게를 병행하니 월 수익이 1,0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이 안정되자 기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전 IT 회사를 운영하며 쌓았던 경험과 지금의 현장 경험을 접목시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기태는 동네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들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서 카드 결제를 원하는데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요. 한 음식점 사장님의 말에 기태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었다. 기태는 야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다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 예전 실력을 되살리는데 3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6개월간 밤새워가며 소상공인 전용 결제 앱을 개발했다. 기존 대기업 결제 시스템보다 수수료를 30% 낮추고 정산 주기도 단축시켰다. 무엇보다 사용법이 간단했다. 이거 정말 편하네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동네 상인들에게 무료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드백을 받았다. 6개월 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결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1년 만에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3%가 기태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월 수익은 5천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태는 예전처럼 교만해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계란 장사를 하던 때를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기태는 결심했다. 이제 준호에게 갚을 때가 되었다고. 준호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4년 만에 기태가 먼저 연락했다. 준호는 반가워하며 만남을 약속했다. 둘은 대학교 근처 소주집에서 만났다. 4년 전 초췌했던 기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도 되찾은 것 같았다. 기태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뭘 하고 있어? 기태는 지난 4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계란 장사부터 시작해서 반찬 가게, 그리고 결제 서비스까지. 대단하다. 역시 네가 할 줄 알았어. 준우야,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거야. 230만 원. 그 돈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기태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의 절반이야. 2억인데 이제 내가 너한테 빚을 갚을 때야.
준호는 깜짝 놀랐다. 야, 이걸 왜 나한테 줘? 그때 230만 원은 그냥 친구로서 도와준 거였어.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아무 대가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었잖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성공했을 때 너를 무시했던 거.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태야, 돈은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다시 일어선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나도 미안해. 네가 힘들 때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거야.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추억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각자의 꿈까지. 결국 준호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기태는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나와 함께 일하자. 내 사업 파트너가 되어줘. 내가? 나는 너가 하는 일을 잘 모르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하고, 넌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줘. 영업이나 고객 관리 같은 거 말이야. 네가 사람을 대하는 건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준호는 고민했다. 회사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 준호야.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결국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기태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둘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기태는 기술 개발과 전략 수립을, 준호는 고객 관리와 영업을 담당했다. 3년 후 기태와 준호의 회사는 국내 소상공인 결제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기태에게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마다 기태는 여전히 계란 장사를 했다. 이제는 취미 삼아 하는 것이었지만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장님, 이제 계란 장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단골 할머니의 말에 기태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 일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사업이 성공한 후 기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준호가 말했다. 기태야, 네가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성공만 쫓았는데 이제는 성공을 나누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 기태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때 네가 준 230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그 돈은 나에게 희망이었어. 기태와 준호는 함께 웃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기태는 생각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